오는 4일 검찰 소환 통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신문 사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김남국 부결시키더니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직전 단식. 제1야당 대표가 이 정기국회 전날에 단식을 시작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면서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환 직전에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한겨레 사설은요. 제1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여야 정치 복구 선언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야당 대표의 단식을 함부로 폄훼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면전환용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0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태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후 9시인데요. 민주당이 오전 9시인데 아주 9시 30분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최고위원 회의는 주재를 하고 있군요. 네, 9시 반부터 주재를 할 예정이고 이제 9시에는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지금 의원들과 토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전인 이제 오전 7시 반에 국회 로텐더홀에 등장을 해서 국회 비상행동 결과 보고 또 민주당 폐회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얼굴이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은 있었는데 뭐 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는 아직은 그래도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는 모습은 단식 농성장에서 저렇게 농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의도 참석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잠은요? 잠도 저기서 잡니까? 잠은 대표실에서 당 대표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 잠은 대표실에서 자고 회의가 있으면 또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예, 근데 오늘 9시 반에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는 대신 당대표실 말고 저 야외 농성장에서 다 같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비공개 최고위는 비공개면은 예, 안에서 하고. 실내에서 하고. 예, 다시 나와서 밖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하시고. 오늘 한 일정이 4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연석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 다 소화하고 마지막 밤에 촛불 문화제까지 저 농성장에서 함께 참여를 한다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단식을 좀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한 지도부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단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건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27일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 단식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좀 모호하다. 이게 당장 이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줄 리가 만무한데 그러면 단식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니까 단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워크숍에 가서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또 야당과의 협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단절 반응을 보이면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단식하겠다 이런 결심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날 그 광주에 내려가서였나요? 국민 항쟁 이 얘기했을 때 이미 단식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항쟁이라는 말은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뭔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단식이었다. 그렇게 염두를 뒀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뜬금포 단식.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단식입니까? 방탄을 위한 꼼수쇼 치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쯤 되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약속한 영장심사부터 받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파괴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놀랬죠. 이 시점에 갑자기 단식을 한다고 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 단식은 일단 약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가 어떤 뭔가 관찰할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제1야당,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석이 많아요.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당의 당수가 단식을 한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명분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를 하고 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게 누굽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 방치해서 당내 의사결정 구조 망친 거, 또 본인이 의원직을 택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이용했다는 거, 이거 다 민주주의 파괴에 해당합니다. 민생 파괴라고 얘기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한 그거 방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불안을 조장하는 거, 이거 민생 파괴입니다. 본인부터 돌아보시고 단식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쇼가 있는데 단식한다, 삭발한다, 그리고 사퇴한다,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을 두고는 또 굉장히 옹호를 하더라고요. 입장 따라 얘기를 바꾸는 걸 보면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내 평가는 잠시 뒤에 다시 질문 드리고요. 일단 어제 그런 얘기가 당원들한테 좀 돌았나요? 아니면은 당원들도 몰랐나요? 그 단식 얘기. 저도 이제 단식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마 당원들은 거의 몰랐는 것 같고 몇몇 당직자들이 낌새를 알았을 수는 있지만은 아마 대부분 몰랐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윤희숙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단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DJ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소통이나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자기에게 닥쳐온 사법 리스크나 또는 리더십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어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 프로세스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검찰 소환에도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겨레 이제 사설에서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정치를 복구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분열과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필요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제1당 대표께서 이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만큼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조금 이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점의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날에 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전례가 없지만 그것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일정을 어느 정도 짜놨을 텐데 갑자기 단식?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단식을 하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단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단식은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민생 파괴, 민주주의 파괴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전 정권에서 있었던 경제성 조작이나 선거 개입이나 하명 수사나 이럴 때 단식하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 요구도 안 하시고 후쿠시마 방류 결정은 문재인 정권 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럼 그때 그거에 대해서 단식을 하시든가 지금 사과를 요구하시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 요구하셔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생뚱맞게 이 시점에 요구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달려고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와닿지 않는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거는 사법 리스크밖에 없잖아요. 지금 일정 조율하는 시점에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든 수사에 부담을 주겠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뭐 앰뷸런스 타고서 검찰청 가는 뭐 이런 거 사진 좀 찍히게 하고 가가지고 한 6시 정도 됐을 때 도저히 뭐 몸이 허락을 안 한다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또 그게 또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수사를 법리나 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감성적 울림 가지고 어떻게든 덮어보겠다 이런 의도밖에는 저는 사실 해석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러면 만에 하나 앰뷸런스 타고 검찰에 출두하는 그 장면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네. 그 사실 뭐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전에 민주당 쪽에서도 막 비판할 때 멀쩡하던 분들이 휠체어 타고 나타나면 뭐 휠체어 탄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했었잖아요. 공격할 때는. 근데 정작 지난번에 뭐 조국 사태나 이렇게 했을 때 다 휠체어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대해서 일정 잡는 것도 좀 곤란하게 만들고 그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유죄냐 무죄냐 혐의에 대해서 논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아픈데 부르냐 요거 하나를 지금 먼저 앞세우기 위한 그런 계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과거에 다른 사람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때 단식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느냐? 자, 저렇게 했었습니다.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일 수도 있다. 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땡깡이나 협박 이걸 그냥 환치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의 당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당선될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약자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단식은 저항이고 다른 사람의 단식은 뭐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같으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본인이 한 발언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말로 본인을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믿을 구석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믿으면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당이 정치고 국정이고 엉망이고 국민들은 근심이고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매일 그냥 뉴스를 생산해주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예, 또 본인을 거다.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들어먹히지가 않네요. 자, 지금 사퇴를 저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점수를 주라고 하니까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낙제점이다. 지금 본인의 입지가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단식.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고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단식이라는 수단이 투쟁 수단이 좀 진부하다, 낡은 방법이다. 이건 모르실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과거에 또 분명히 또 본인 또 단식에 대해서 또 뭐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74%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 또 홍범도 장군 흉상 뭐 이전을 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지금 이념 대립을 조장시켜가지고 진영 정치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 대표로서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자기를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단식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의 카드를 꺼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 여당에서는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이 시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차제에 분명히 자신을 향한 방탄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분명히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고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이상민 대표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도 사법 프로세스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다. 본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대표로서 당내 분열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기를 희망했고 또 그럴 경우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단식을 영장 청구에 대한 방탄, 즉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평소의 의지를 폄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만약에 이번 단식 중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심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의 약속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당당히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식 중에도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그리고 예. 만약에 회의 중이기 때문에 당내 표결이 필요하다면은 가결을 당론으로 저는 정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적생의 자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지점입니다. 외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야당 대표니까 그런 명분은 내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당 내에서도 그러느냐는 겁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 국민 항쟁으로 이걸 번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정권 심판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어깨를 함께 걸고 싸우겠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체포동의안 가결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이 비명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질 일종의 분수령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면전에 과연 가결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단식이 당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 문제 특히나 이제 본인의 리더십과 관련한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 수사와 관련된 수사와 단식, 수사와 이 재판을 앞둔 아직 재판까지는 아닙니다만 영장 청구를 앞둔 시점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검찰에서는 지금 9월 4일 소환은 거의 물 건너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마 물 건너간 걸로 보이고 단식이 있기 전에도 사실 9월 4일은 안 되는 걸로 사실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정하냐라고 했는데 단식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아마 자기 입장에서 이제 결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단식 이슈가 있으니까 건강 문제가 다시 또 끼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냥 입원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조사를 피하려고. 제 사건 중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입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병원까지 수사관이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아주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어렵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증거 기록을 놓고서 그때그때마다 제시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이게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단식으로 인해서 꼬였고 그걸 누구보다도 법조인이시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장을 초래한 게 맞아요. 왜냐면은 상관없다 자꾸 얘기하지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걸 고려를 안 했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이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앰뷸런스 타고 오거나 휠체어 타고 오는 장면을 만약에 연출한다면 검찰이 그 정도 되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야 다른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게 당 대표인데 그래도 당 대표를 소환하는데 앰뷸런스 타고 온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좀 무리해서 영장을 쳤는데 그 결과를 장담 못한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담을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얹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위기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은 지금 법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어마어마해요. 민주당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주의, 민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맞지 않는 핑계를 대신 거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개인의 문제도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지금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백현동이나 쌍방울이 겹치면 요거는 굉장히 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명확한 편이다. 예. 오히려 대장동보다 더 명확하게 딱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거기서 어떤 진술이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수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쳐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차 하나를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곤란을 주고 이게 지금 역풍에 대한 부담감을 얹어가지고 법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야 되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아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따가 질문 드릴 거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검찰은 백현동 앞으로 이제 소환될 거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이건 딱 떨어진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지금 더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단식을 안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조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를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하시더라도 수사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진작부터도 9월 중 영장 청구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식을 껴넣어서 그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 단식을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한번 가면 몇 시간짜리 조사가 됐든 간에 조사는 거기서 끝날 것 같고 그러면은 영장 청구는 뭐 멀지 않아서 아마 9월 중 청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찰의 스토킹.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100억 이렇게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자,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검찰의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체의 이 단식 상황과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여론 형성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기는 좀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지금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 4일 내 소환 통보를 재통보를 했었는데 이 요청에는 이 대표가 일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영장에도 물론 뭐 소환을 하면 영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요.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표결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데 아니 지금 단식까지 한 사람을 같은 당내에서 아예 가서 구속 심사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 게 합리적이죠. 민주당은 불출마한다는 선언을 이유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한 그런 당이에요. 뭔가 명분을 잡아서
온정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할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자 가표를 주세요. 저를 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결시켜 주세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주세요. 해도 의원들이 얘기 그렇게 듣겠습니까? 단식하는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가표를 던져서 판사 앞에 가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준다는 거 아마 막 엄청난 얘기 할 거예요. 여기 이거 가표 내면은 어떻게 된다 하면서 뭐 개딸들이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얘기도 할 거고 막 광풍이 불 걸로 저는 봐요. 이것까지 노렸다면 이재명 대표 이번 단식 카드는 대단한 카드다. 이렇게 또 일단 생각이 드네요. 예. 단식을 해서 이제 뭐 휠체어를 탄다든가 뭐 피폐해진 모습으로 이제 영장 청구를 맞이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동정을 하기 때문에 가결이 없고 부결을 시키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뭐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할 만큼 한가한 입장이 아니고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조지하고 일단 매듭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차제 정말로 단식보다 더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론으로 가결을 아예 결정을 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승부수다. 표결 전에? 포기를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결시켜 주십시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당론으로 그걸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먼저 퇴장하자고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국민의 뭐 여론을 눈높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의 진정한 승부수고 사직생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단식 변수로 생긴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 시간표는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정경심 교수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어권 행사하고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한 거는 권한을 뭐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했었거든요. 이 마지막 조사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인 동시에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법원 가가지고 또 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기소권을 남용했네 어쩌네 뭐 정치를 분명히 그걸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몇 시간짜리가 됐든지 간에 조사는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열리는 절차거든요. 배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시기는 약간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